종교방송입니다. 앞에 걸어놨는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들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 밑에다가 이정근, 오빠 내가 꼭 불어야 되겠어, 그렇게 말입니다. 이정근이 오빠들을 불기 전에 좀 잘 갈무리를 했으면은, 좀 막아봤으면은 이 사태가 없었을 텐데, 이걸 꼴이라고 잘랐는지 선이라고 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긋다 보니까 지금 한 꼬러미에 꽉 끼어가지고 다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 피바람이 불고 있다. 돈봉투 게이트가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시간마다 달라지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잘라가지고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민주당 전체가 연루된, 민주당 전체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날 판인데, 이렇게 돼서는 진짜 곤란하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송영길이 이걸 헤쳐나갈, 이걸 어떻게 수습해볼 엄두조차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신문에 보니까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 통화를 해가지고 며칠 내로 중대 발표를 하겠다 하는데, 발표해본들 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나가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부는 수밖에 없지. 이재명과 송영길이 그동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4년 동안 펼쳐온 당 대표직, 대선 후보직, 또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주면서 이런 끈끈한 커넥션 속에서 이 돈봉투 게이트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정근이 지난 9월 달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당시에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 것 같다 하는 그런 예고를 했어요. 이정근이 구속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고 된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말을 따왔는 겁니다. 오빠, 내가 꼭 불어야 되겠어?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적에 구속을 면하게 해줬어야 됐는데 이때 힘을 쓰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삼스럽게 이정근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여성이냐, 이렇게 지금 많은 캐션 마크를 붙이고 저쪽에 취재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송영길과 이정근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느냐, 이 관계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3만여 건이 넘는 것이 이정근의 그 휴대폰에 녹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만여 건 중에 들리는 바로는 한 5천 건 정도밖에 못 갔답니다. 아직 2만 5천 건이 까면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이러면은 민주당에 169명이 다 나올란지, 지금 나온 사람으로 특정 몇몇 사람으로 한정 지울란지, 나머지 2만 5천 건은 또 까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남은 것을 모두 깐다면은 도대체 이 사태가 어느 까지 번질 것인가? 어째 여차여차 하다 보면은 당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할지 모른다는 그런 아주 어두운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이라는 이 여자 부총장이지. 부총장이 보면은 1962년생입니다. 1962년생 전북 태생인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사회과 분과의 저쪽에 사회적인 분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여의도 정치권에서 누구 특정한 사람이 드나드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정치에 지망하는 사람들은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직이면 전문직, 아무 직도 없는 사람은 아무 직도 없는 사람,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래도 그 국회라는 곳에는 전문직에서
어떠한 분야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 아니면은 행정부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적에 기웃기웃거리는 곳인데,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의도고 국회 부근입니다. 이정근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이제 정치권에 일찍부터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정근 씨는 전문가로서의 전문 그 지식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도 뭐 잘 모르겠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스펙이 있는 것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이 뭐 여러 가지 스펙을 내세울 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사실 두루거리로 쓸 수 있는 홍보 분야, 홍보 입만 벌리면 뭐 되는 거니까 홍보 분야에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정근이도 마찬가지로 이 홍보 분야에 일을 해서 뭐 입만 띄면 남자는 오빠, 여자는 여기 별로 지금 관여되는 사람들이 아직은 안 나와요.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면은 나오겠지만은 언니 동생도 하겠지. 이정근도 이번에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뭐 모두가 만나면은 거의가 오빠입니다. 오빠 동생이고, 이런 인맥을 가지고, 오빠 동생 인맥 가지고 이정근이 서초갑에서 서초 지역에서 네 번이나 출마를, 서초라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요지 아닙니까? 요지인데 여기에 네 번이나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아주 높은 지도부의 비호가 아니고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요. 송영길 당 대표일직의 사무부총장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무관의 부총장은 이거는 정말 더더구나 어려운 자리였지요. 이정근이 민주당의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게 전문식도 없으면서 홍보를 한다는데, 홍보를 한다는 그거는 명분이지만은 뭐 오빠들 심부름이나 잘 해주고, 심부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 인맥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송영길이었고, 또 일설의 추미애였고, 또 이정근이 녹취록에 따르면 수시로 수사를 받고 있던 그 노영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은 아직은 많이 그렇게 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없지만은 뭐 여기 다 그렇고 그럴 거예요. 오빠 동생 하면서 이런 인맥밖에 없을 경우에는 뭐 한다는 일이 주로 이렇게 엄밀하게 나눌 수 있는 돈의 흐름에 한 부분을 맡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어두운 부분이고, 정치를 하면서 돈 문제가 가장 어렵고 어둡고 아픈 부분이죠. 이 까딱 잘못하면은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갇혀야 되니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정근이 구속 기소될 적에 민주당은 이정근을 비호하지 못했던 그 대가가 지금 온 민주당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대형 게이트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일이 순차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근이 꾸준히 도맡아왔던 일들이 송영길, 이재명에 이어서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했는데, 지금 이쯤에 와가지고는 뭐 선을 긋느니 꼬리를 자르니 이러할 생각만 했지, 이정근을 비호할 생각은 없었고 비호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빠 내가 꼭 풀어야 되겠어 하고 풀어버렸잖아요. 아마 많이 풀었잖아요. 이 3만 건이나 되는 통화 기록을 갖다 줬는가만 해도 풀었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지금 어떤 게 나올는지 모르죠. 이거는 본인들의 육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돈봉투 그 게이트에 관여된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되기 시작한다 하면은 정말로 민주당은 그냥 곡소리 나는 겁니다. 이제 곧 현역 의원들이 소환될 건데, 이제 1년도 안 남아있는 이 공천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공천의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구속 기소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천이 안 돼가지고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3만 건이나 되는 녹취를 이걸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은 완전히 민주당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뭐 야당 탄압이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야당 의원 핸드폰에서 나왔는 건데 무슨 놈의 야당 탄압입니까? 그리고 이정근이 1심 재판 받을 때만 해도 그래요. 검찰에서 3년 구형했던 것을 재판부가 4년 6개월로 형량을 높여서 선고했잖아요. 이것부터가 아마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대형 게이트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년을 구형했더라도 3년을 구형했으면은 이게 집행유예로 어떻게 뺄 수도 있었지 않나 그런 법조계에서 추측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실행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재판부가 1년 6개월을 더 붙여가지고 4년 6개월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너가 이것을 감당해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을 돌아라 송영길이 돌아서 해결해라 하는 소리가 지금 곳곳서 터지고 있고, 녹취록 3만 건이 모두 제출돼 가지고 이게 모두 까지고 나면은 까대매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송영길을 손절해야 한다 이런 뭐 얘기도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송영길을 손절할 수 있습니까? 손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송영길과 손절하는 순간에 이재명 자신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당대표 될 때 지금 돈 봉투가 친명계 절반 정도, 친명계 갔다고 보면은 이재명 쪽으로 갔다 이게요. 또 이 돈이 대장동을 비롯해 가지고 이재명의 비리, 그 정치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금 의심을 하는 부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 송영길이 당대표 되는데 이재명이 도와주었고, 송영길이 이재명이 당 대선 후보 되는데 도와주고, 또 대선에 떨어지자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줬어요. 지역구를. 이렇게 끈끈한 사이야. 당대표가 되도록 해주고 하는 지역구를 물려주고 하는 이런 사이에, 이 끈끈한 사이에 누가 있느냐? 이해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찬의 비서관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이해찬이 이 안에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이 사람들이 지금 넘어지면은 한꺼번에 같이 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송영길, 노영민이, 농래, 이정근 이 지금 오빠들 떨고 있잖아요. 이정근이 구속 적부심사 받을 적에 꺼들어줬어야 됐는데 왜 안 해줬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름만 들어봐도 지금 나왔는 이름만 들어봐도 사람이 겁에 질리는 판인데, 지금 어떤 이름이 나올까 싶어서 숨죽이고 있는 민주당의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돈봉투 게이트에서 이름만 흘러나오는 순간 지금 완전히 초죽음 되는 겁니다. 현역위원회 40명 정도의 이름이 지금 공중에 떠돌고 있는데 이 위에 얼마나 더 나올지 정말 이 죽음의 순간이지요. 정치인으로서는. 이정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어? 송영길, 추미애 모두 잘 통하고 모두 서로 소통이 잘 된다고 떠들고 다녔겠지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모두 자기하고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송영길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건 사무부총장까지 시킨 이런 사람이 선거 때마다 추미애가 나와서 이정근에 대해서 서초의 희망이라고 떠들어대고, 이정근에 대해서 뭐 내세울 서초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서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지금 저렇게 교도소에 가다 놨으니까
뭐 이 사람들 서로 오빠 동생 하면서 전형적으로 특별하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인맥에서는 돈 심부름마다 지금 이 모양 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하기 이전에 스스로 들어와서, 검찰에 소환하기 이전에 스스로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검찰의 이 3만 건의 녹취록이 어떻게 빨리 풀어져 가지고 이 일들이 매듭이 잘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이 사건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10년 이내에 노무현 정부 이후에 최고의 민주당이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이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검찰에 소환이 된다면은 이거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은 또 이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각계전투예요. 각자 도생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살아나겠다고, 자기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나 혼자라도 살아나겠다고 모두 서로가 서로를 짓밟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참 꼴불견의 상황이 보여질 거예요. 이재명과 송영길이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권 놓고 커넥션의 불법 커넥션의 불법 커넥션이, 이 부분들이 이정근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 드러났으니까 이정근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번에 구속됐을 적에 1심에서 집행유예라도 받았으면은 어떻게 수습을 해볼 수 있었는데, 검찰 3년 구형에 4년 6개월을 두드려 맞고 나니까 이정근도 하하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빠 내가 꼭 불어야 되겠어? 하고 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돈 배달만 했다. 배달만 했는 제가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지금 하소연 하지만은 이거 필요 없어요. 3만 건이나 되는 이 녹취록 풀고 나면은 많은 휴대폰에 본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 호명될 때는, 그때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검찰이 이 정근에 대해서 3년 구형을 했더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만 받았어도 지금 이런 정황은 어떻게 자꾸 모면해 나가려고 그쪽에서는 노력들을 해볼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백약이 무효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피바람은 이미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피바람이 민주당의 문을 닫게 할지도 모르고 샷다를 내렸게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차제에 뭐 조금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보면은 참 못났어요. 이런 야당의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있어서 여당으로 봐가지고 상대당으로 봐서는 호재를 만났지만은 그 호재가 활용되지 않고 내부 총질에다가 뭐 명함 하나 뺐다고 호기 하풀이 하는 거에다가 얘라 정치하는 것들이 전부 고수준이에요. 좋은 기회가 와도 살리지 못하는 게나, 지금 저격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는 게나, 꼴은 보기 좋습니다만은 다음 방송 때, 다음 논평 때 또 보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칩니다.